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는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봉합하고 남북 통일을 이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기도했습니다. 기독장병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방한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구약 성경에 대한 연구가 교회 안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민 대화합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란 주제로 열린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회장인 김진표 의원 등 정계 인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 등 교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희망을 선포하여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절망과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절박한 시기에 몸을 던져 공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의 해방과 근대화와 민주화의 뜨거운 동력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숱한 환란을 이기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만큼 발전한 데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안으론 국민 대화합을 남북 사회엔 민족 대화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들고 그의 의를 실천하도록 한국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히 국조찬 준비위원회는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전 세계 172개국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계층과 세대가 극한으로 대립하는 요즘 기도의 힘을 믿는다는 이 총리의 말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육군 5사단 기독장병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육군 5사단이 주최한 찬양 경연대회엔 신앙으로 다져진 장병들의 숨은 실력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찬양대회는 5사단 소속의 직할대와 연대에 있는 24개 군인교회가 연합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힘든 훈련에도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장병들의 열정이 관중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9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쟁쟁한 무대를 선보인 이들 중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예수 믿으세요란 찬양을 부른 35연대 3대대 상승교회가 1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찬양대회를 응원하고자 크리스천 연예인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수 강균성과 알리는 축하 공연과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구TV가 중계를 맡아 생생한 현장을 담아냈습니다. 제3회 5사단 찬양 경연대회 중계 실황은 22일 오후 4시 방송될 예정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 성경은 예수의 성경이었다며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윤리적인 규범과 권위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성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선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횡포에 대한 거부, 정치 지도자의 겸손과 책임을 명시한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세계적인 구약학자로
선교의 개념을 깊이 있게 풀어낸 하나님의 선교 저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영국 랭앤 파트너십 인터내셔널의 국제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물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선 최근 개인 택배 차량을 지칭하는 서비스와 자동차의 합성어, 일명 서비차가 등장했습니다. 한미경제연구소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일종의 물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시장 정보를 얻고 있는데 여기에 서비차의 운행까지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배송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에선 시장에 관대하고 시장을 활용하려 한다며 미국 페덱스급의 물류 시스템은 아니지만 북한 기준으론 일종의 물류혁명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헌법재판소가 동성결혼을 승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에콰도르 헌재는 비공개 심리를 거쳐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지난 2015년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을 사실상 인정해왔습니다. 현재 동성결혼을 완전히 승인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20여 개국이며 최근 대만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가정들의 뭉툭한 부엌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에 따르면 노팅엄셔주가 영국 최초로 시행한 이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배우자의 폭행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노팅엄셔주 경찰은 음식을 자를 순 있지만 칼끝이 뭉툭한 부엌칼 100개를 주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절반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정폭력 관련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경찰은 뭉툭한 칼을 주기보단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이 미국 뉴욕주가 27년 만에 벌어진 최악의 홍역 사태로 인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홍역 환자 대부분은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에 상처를 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취약 연령층의 자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상해에서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 행사장에 전시된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 인형은 실물 크기의 목각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본 업체 솔리트는 방문자들이 트럼프 인형을 나무망치로 때리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전시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는 하루 만에 폐쇄됐습니다. 전시회 주최 측은 어떤 공적 인물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무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금융에 첨단 기술을 더한 핀테크 시장에도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도록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유니콘 기업은 시장 가치가 1조 원 넘게 급성장한 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들이 핀테크 산업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모험 자본의 핀테크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혁신 유인적 규제 환경 조성이라며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구직자들은 평균 13차례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1,7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4%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원인으로는 학벌, 학점, 어학 점수 등 스펙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과 자기소개를 잘 못 썼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자양강장제도 카페인 함량과 함께 청소년 섭취 경고 문구를 적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을 함유한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합니다.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붉은 글씨와 색상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오는 20일 오전 10시 파주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6.25 한국전쟁 기념 임진각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진행됩니다. 구세군 서울지방 신제국 지방장관은 북한 선교주일 20주년을 맞은 올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정비하는 기도회를 열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행보와 관련해 교계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은 18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되며 기침 김용도 전 총회장, 예장통합 리민식 전 총회장, 예장고신 정주채 목사 등이 참석합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오는 23일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통일 한마당 잔치를 엽니다. 통일의 바람아 불어라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는 통일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부스, 통일 관련 전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진전과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기획토론회 기본소득이 신앙이다를 엽니다. 토론회는 다가오는 20일 저녁 6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금민이사와 한신대 강원돈 교수가 기본소득의 의의와 효과, 기본소득 구상의 윤리적 변호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